상식과 법률 그리고 참심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제 이 법원제도의 이 민낯을 그대로 알려주었고 그 불을 지핀 거죠. 뭐 그 전서부터 법원이 얼마나 개판인가 하는 것은 다 알았고 내가 법률가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이들의 무식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사법고시 붙은 애들이 법원에 근무하거나 검사가 되거나 뭐 변호사가 되면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글러먹었어요. 이놈들이. 자, 법이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 상식이 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상식. 커먼 센스. 누구나 그렇게 되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법은 어디에 있는 거냐? 법은 그 상식의 맨 밑선, 맨 최하위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이에요. 법은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을 배운 사람들과 얘기하면 인간의 고등한 정신 능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 법률가들은 요 맨 인간의 상식의 최하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불법인지 탈법인지 합법인지 이런 것만 따지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의 정신세계는 우리의 상식 맨 밑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된 애들 중에 그 이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또는 뭐 변호사 하던 놈들 이렇게 보면 생각이 맨 밑바닥에 가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물론 뭐 추미애라든지 또 김용민이라든지 또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보다 훨씬 우리의 상식보다 뛰어난 이 고등한 정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최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정치를 잘 못해 사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미국은 그냥 저 운전면허증 따는 것처럼 변호사 자격증을 따잖아.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우리나라는 뭐 이게 뭐 엄청 힘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힘든 거를 땄으니까 대단히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쥐뿔도 없어 얘기해 보면 난 이렇게 무식한 애들이 있나. 이렇게.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괜히 하는,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 생애 경험해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 법의 기준, 상식선의 맨 최하위의 상식선, 그것을 넘나들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식의 맨 최하위선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말해요. 위법이라고 하고 범법행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따져서 처벌하면 돼요. 상식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 거죠. 그래야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그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상식을 초월하죠. 이것이 바로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죠. 상식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상식 밑으로 떨어졌는지 이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할 때 위로 올라서는 것은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죠. 내 강의를 처음 들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선에서 내 강의가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문명이 발전된다. 우리 한국 문명이 발전된다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러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이걸 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법이란 그 시대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식의 최하위선이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법률을 적용하는 반드시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상식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법 위반을
말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석준 판사라는 사람이 지금 대법관입니다. 이 친구가 뭐 윤석열이 지명했어요. 윤석열 술 친구예요. 그러니까 술 좀 많이 먹었던 모양이야. 둘이서. 오석준 판사라고 지금 대법관이 됐잖아요. 근데 이놈이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버스 회사에 운전기사였던 사람이 버스 운전할 때 졸지 않으려고 그 800원을 800원을 빼서 그걸로 커피를 사서 마신 거예요. 800원 동전 800원. 근데 그 버스 회사에서 이 버스 운전사가 해고됐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야? 아이,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 그런데 오석준 판사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검사가 85만 원의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놈은 면직을 취소해 줬다고. 면직시켜 줬는데. 이런 놈이 판사야 지금.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야. 내가 왜 열받느냐. 독일 같았으면 이런 놈은 판사 아니라 변호사도 못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김건희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왜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까? 김혜경은 10만 4천 원으로 150만 원 판결을 했어요. 똑같은 법원인데 김건희는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조국의 딸 조민이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의 딸 알렉스인가? 걔가? 이름이 나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동훈의 딸 무지막지한 허위 논문을, 가짜 논문을, 대필 논문을 써서 내서 미국의 무슨 대학에 들어갔다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뭐 봉사활동 한 것처럼 뭐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법체계가 이게 올바릅니까? 딱 그것만 비교해도. 내가 기억나는 거, 곽상도 아들 그놈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 50억을. 무혐의 처리했어. 무혐의. 아니,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다 서울대 법대 나온 새끼들이야. 이게 전부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낙연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석을 가지고도 검찰 개혁하라는데 검찰 개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가 최성해 총장한테 얘기하기로는 내가 조국을 친 사람이야. 내가 조국을 친 사람이야. 그놈도 서울대 법대 나온 놈이야.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잘못된 법률체계, 사법체계, 검찰 조직. 법률은 왜 있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법률 그럼 잘 모르는데 독일어는 레히트예요. 레히트. 옳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게레히티히카이트, 정의로움에 비추어야 돼요. 그 정의로운 빛에 비추었을 때 이것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성진 이 부장판사, 이놈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